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 오늘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틀째 숨고르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골드만삭스 기소 그리고 그리스 리스크 등 이런 국내외적인 악재보다는 양호한 기업 실적에 더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737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 이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11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 주식 고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문자 메시지는 물론이고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많은 분들께서 성원과 관심의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중에 몇 분만 소개를 해볼게요. 휴대폰 뒷번호 3570님께서 흔들릴 때마다 매번 감사합니다 라면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셨고요. 또 한 분 7600님 어제 이누피아트님 강의 듣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이누님 열강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 됐어요. 이누님 파이팅이라고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고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하는 시간이죠. 고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편안한 고수익 스윙 매매의 대가시죠. 소로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장 흐름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번 주 증시 흐름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예. 예. 이번 주의 시장의 흐름은 역시 1747포인트라는 전고점 돌파, 물론 1포인트 상승의 흐름으로 마감이 이루어졌지만은 일단 의미적으로 보면은 자꾸만 고점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일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 상태가 계속적으로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지치지 않는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부정적인 얘기라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 사태 부분이 21일자 논의 후에 발표되었던 상황을 보면은 계속 국채 가격이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 사태가 피그스 관련된 국가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유럽 증시가 다소 고점대에서 물량 조정을 받았다는 그런 부분이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금일 이슈 부분을 살펴보면은 일단 여러 가지 많은 종목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 시장을 주도했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대형주 중심에서는 뭐 IT나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지만은 계속적인 순환매의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삼성생명보험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앞두고 있으면서 보험사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서 뭐 하나손해보험이나 특히 이제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3, 4일째 계속 매수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스마트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SK컴주를 중심으로 네이위즈 벅스 또는 뭐 KT뮤직 같은 종목이 오늘 금일 바닥권에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 컨텐츠 관련주 같은 경우는 4일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신작
아마도 이제 기대감에 따른 어떤 그런 수급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NC소프트를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제역 관련주 중심에서는 종항백신이나 파로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인 우리나라의 심각 상태, 구제역에 대한 심각 상태의 흐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발병이 이루어지면서 종항백신과 끊임없는 파로가 상승의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에 하나 이제 부분인데 핵심적으로 떠올랐던 부분인데 금강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북한과의 아마도 이제 재산을 몰수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금강산 지구 그 5개 특구 지구에서의 동결 상태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일단 방산업체들이 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오늘까지의 핵심 특징주의 분석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중의 연고점이 1747에서 1748로 조금 높아졌다는 점 그래서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오늘도 현물시장에서 1,600억 원 이상의 매수를 이어졌는데 이런 점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다음 주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IT 대표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예, 지금 금방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다음 주의 상황에서의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어찌 보면 오늘 저녁장 지금 현재도 지금 오픈되고 있을 유럽 증시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그리스 사태가 21자 논의 후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재정 위기에 대한 그런 급박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어지면서 그리스가 신용등급,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이 A3로 조정이 되면서 하향 조정을 맞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물론 다우지수가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어제 아랫꼬리를 달면서 상승으로 마감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조정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다음 주에 초반부터 조금 소폭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두가 상당히 좀 내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유럽 증시와 미 증시의 그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단 현실적으로 이런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다음 주에 고점 돌파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금일 장대 거래 코스피 지수가 장대 거래량의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음봉 패턴의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역시 1748포인트라는 그런 고점대와 저점대의 21선을 위협할지는 모르겠지만 21선상까지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오픈마인드를 열어놓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스권 연출을 한번 기대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주말 동안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변수만 없다면 다음 주 고점 돌파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이리츠증권 방송에서 최고의 수익률 올리신 분 전화 연결을 해봐야 할 차례인데요. 어떤 분이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셨을까요?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리츠 애널리스트 이입니다. 네, 이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창건님. 네, 오늘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수익을 거둔 종목은 S&T 모터스입니다. S&T 모터스요. 예. 지난번 이제 출연하셨을 때 13일에 추천을 해줬던 종목이신데요. 한 11거래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수익은 얼마나 거두신 겁니까? 그때 대비해가지고 한 12% 정도가 지금 난 상황인데. 예. 지금 그때 제가 서경에서도 제가 공식 포트폴리오에 좀 올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죠. 자, 그때 제가 매수를 했던 이유가 전기차가 좀 상용화되기 전에 아직 장거리에 좀 많이 쓰이는 자동차에 비해서 단거리용인 이 전기 스쿠터 쪽으로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가 좀 많이 눌렸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주가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이번에 좀 상승을 한 후에 60일선에서 이제 눌림을 주는 그런 자리에서 1차로 이제 5% 정도만 1차 매수를 하고 좀 보유를 좀 하면서 좀 빠지면 좀 더 매집을 좀 하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11선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그냥 그대로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매수하신 지는 한 11거래일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익이 한 12% 정도 나고 계신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리님.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본다면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한 종목만 좀 부탁을 해드려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은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입니다. 한국카본이요. 예. 예. 자,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반적인 장세가 지금 실적 장세로 좀 들어가면서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좀 실적이 바탕되는 그런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매기가 좀 많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번에 또 나로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주항공 수혜주고 거기다 실적도 지금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상황. 거기다가 지금 주가도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 턴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 구간대 지금 7,000원대에서 한 7,500원대 선 정도면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카본을 지금 자리쯤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신지요? 목표가는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전반적인 이런 시장의 상황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 쪽의 그런 매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그런 오버슈팅도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높게 한 10,000원 정도 선으로 좀 잡고요. 손절가는 한 6,500원 선 정도로 하방 이탈할 시에 우선은 보유 비중의 한 50% 정도만 손절하는 그런 원칙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카본 오늘 종가가 7,4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매수가를 한 7,000원에서 7,500원 정도로 잡아보고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500원을 주셨는데요. 6,500원을 내려갔을 시에는 50% 정도 일단 먼저 손절을 하시고 향후에 대응을 해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리님. 예. 예. 네,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전화 연결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은 1인님께서 S&T 모터스를 가지고 12% 정도의 수익을 내고 계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제는요. 일봉상에서는 갭이 없지만 이것에서는 갭이 존재한다였는데요. 정답에 이것은 1번 분봉상이었습니다. 분봉상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라는 게 정답이었고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스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의 종목 진단, 추천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돌발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 말미에 여러분께 그 질문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강의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수의 투자 비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심리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로스님과 함께 심리 투자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소로스님, 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주제는 어떤 걸까요? 오늘은 주식시장은 대응과 순응의 영역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예, 주식시장은 대응과 수능의 영역이다라는 주제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소로스님의 심리투자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좀 그런가요? 예, 오늘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주식을 임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예, 예. 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5교시, 이제 오늘까지 5교시인데 4교시까지 진행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여러 가지 많은 전문가들이 뭐 캔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해드리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실전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지켜야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세워야만 하는 그런 원칙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강의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또한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실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소로스님. 예. 시작하기 전에요. 네네. 지난번 4번째 시간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있잖아요. 네네. 심리 투자의 핵심들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했던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할 때에 잊어버리면 안 되고 계속 체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욕심과 탐욕을 버리자. 욕심과 탐욕은 최대 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일이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욕심을 잠재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통해서는 첫 거래가 시작의 반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첫 거래는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하며 그 다음에 그 성공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투자 패턴에 대한 심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첫 거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시간과 약간 연동성을 보이는 그런 시장을 연동성을 보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첫 번째 주식은 반드시 돈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은 바로 수익과 직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사실 뭐 전문가를 통해서도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수익과 직결되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한다면 머리 싸움하면서 주식 투자에 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주식 투자는 수익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이다.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심리 투자는 역시 변동성 시간대를 체크하라. 변동성 시간대를 항상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만 한다라는 면으로 네 번째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 시간대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변동성 시간대가 언제냐 또는 변동성 시간대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세력들과 매매할 수 있는 어떤 달인들이 쉽게 말해서 함축적으로 모여있는 시간, 매매가 집중되어 있는 시간대를 변동성 시간대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시간대 같은 경우는 굳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30분대 또는 10시 30분대 이런 형식으로 보통 30분과 1시간 간격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개별 종목에 따라서 다 시간대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가요. 주식시장은 대응과 수능의 영역이다라는 명제를 던져주셨는데요. 이 말의 의미부터 풀어보고요.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예. 주식은 대응과 수능의 영역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대응과 수능의 영역이다. 대응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되느냐, 준비하면 되느냐, 일종의 군대로 따지면은 뭐냐면요. 복종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든 하진 않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그냥 싫든 좋든 간에 따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사이클을 자기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이든 뭐든 간에 그대로 따라주는 것을 복종의 개념이 통한 대응입니다. 사실 대응과 수능이라는 개념은 특별히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대응과 수능이라는 부분을 국히 거의 비슷한 내용의 개념인데 그러면 왜 대응이라는 보통 시장은 주식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수능이라는 표현은 사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응과 수능이라는 개념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왜 대응과 수능의 영역이 다르냐라는 굳이 표현을 한다면 대응이라는 부분은 복종의 개념이지만 수능은 말 그대로 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빠와 자식 간의 부분이든 아니면 형제 간의 관계든 뭐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보통 대화를 할 때 또한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를 했을 때 어떤 때는 그냥 복종하는 개념으로서 복종만 해도 따라가기만 해도 좋은 말씀 뭐 어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데 때로는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또는 내 마음이 아 정말 그래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의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응도 좋은 얘기지만 최소한 대응의 영역 복종만 해도 실패는 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순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내가 직접 모든 시장을 받아들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개념 속에서 어떤 불만도 없이 어떤 뭐 거기에 이유를 달 게 없이 그냥 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종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 그래 맞을 수도 있어 틀릴 수도 있어 또는 이것도 아니야 뭐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개념 속에서 내가 따라는 갑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대응 영역과 순응에 대한 경력이 좀 이따가 또 뒷부분에서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보통 투자가들이 이 대응의 영역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순응의 영역을 부분에서 좀 순종하는 자세, 실패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식에 순응하지 않고 그냥 대응만, 물론 대응만 해도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대응의 영역만 갖고도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심리는 굉장히 변동성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순응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 주지 않기 때문에 복종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제 그 속에 숨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주식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는 고정관념을 탈피하라 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시장을 보통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많은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 딱 들어오면은 내 생각, 내가 뭐라 그러죠? 주식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간에 그냥 자기만의 어떤 그 생각들,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어떤 원칙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만의 생각 갖고 그냥 이 종목은 이래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갖고 막연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시장을 이기려고 쉬운 말로 표현해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면 다윗이 이겼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재의 분위기는 골리앗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아주 키 크고 힘센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덤비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데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이기려고 덤벼들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모르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응과 순응만이라도 갖춰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대응과 순응의 영역도 없이 그냥 거침없이 나도 내가 돈 벌려 왔으니까 무조건 내 방식, 내 생각대로 돈을 넣고 무조건 어떤 종목 사면 돈을 먹을 거야.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이제는 초보 딱지를 좀 떼야 되겠죠. 이런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지금 시장은 나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나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요. 나보다도 돈 많고 나보다도 더 큰 손 댈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고정관념을 탈피하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좋은 고정관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패를 자꾸 반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투자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 대부분 사실 투자가들이 왜 전문가를 만나고 또한 이러한 서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자 일을 통해서 시청을 하면서 무엇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시청을 합니까? 배우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런 어떤 자기가 실패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이 지금 서울경제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개로만 끄떡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동안에 실패를 반복했던 그런 실패의 반복을 그동안에 했던 고정관념을 좀 탈피를 하면서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이지 투자 패턴도 바뀌는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잃은 것은 뭐 전문가 탓이야 또는 내가 돈을 잃은 것은 시장의 탓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 어쨌든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기만의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고정관념을 이제는 좀 변화를 주면서 탈피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성공의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대응과 순응의 영역이다라는 주제로 두 가지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주식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을 내 생각대로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투자자, 나보다 더 돈 많고 힘 있는 세력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정관념을 탈피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전에 실패했던 경험이나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잘못된 습관을 고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내용을 더 들어볼까요? 소로스님. 네. 예. 대응과 순응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이 대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응이라는 부분의 영역은 뭐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시장을 바라왔던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종목이나 특정 종목이 어느 정도에 사서 어느 정도에 갈 것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조금 가이드라인이 조금 약간 큽니다. 시장을 보는 눈이 약간은 좀 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세 번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식시장은 예측보다는 온전히 대응하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은 주식시장은 대응을 뛰어넘는 순응의 자세를 가져야만 성공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 주식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을 해라라는 표현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전문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측을 많이 합니다. 예측을 많이 하고 또한 예측을 통해서 거기에 내일 시장은 이렇게 갈 거야. 내일 시장은 이렇게 빠질 거야. 라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뭐 어떻게 빠진다 오른다라고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적으로 그 다음날 오를 거니까 무조건 대형주만 사자. 그 다음 날은 빠질 테니까 무조건 코스닥 시장만 사자.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예측에다 맞춰서 종목의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예측에 맞춰서만 무조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대응의 영역은 뭐냐면 내가 예측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예측 부분이 틀릴 수도 있고 또한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범위를 넓혀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장세 흐름을 통해서 최소한 오늘 장은 내가 상승으로 봤으나 오늘 막상 수급이나 여러 가지 논리를 살펴보니 오늘 장은 좀 긴가민가 할 것 같다. 아니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굳이 그런 상황에서 대응의 영역은 뭐냐? 대형주를 할 필요성은 없고 일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뭐 일부 종목을 하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 성격인 대형주를 놓치고 내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부분이 그게 바로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식시장은 대응을 넘는 순응의 자세를 가졌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조금 더 이제 심리투자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큰 사이클, 로드맵을 설정하는 부분은 제가 대응의 영역이라는 뭐 말씀드렸는데 이 순응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수만 가지의 수급으로 인해서 수만 가지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수만 가지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런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변동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변동성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 구간에서의 시장의 흐름, 뭐 어떤 종목 하나를 얘기를 한다면 대형주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삼성전자 하나 얘기를 합시다. 삼성전자가 오늘 오를 것이야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시장도 따라줍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을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응이라는 부분은 좀 디테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순응은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그냥 일사천리로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전혀 부담감이 없는데 시장은 여러분들이 누등매매를 왜 합니까? 누등매매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 폭도 어찌 보면은 시장에 변수가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뭐 서해 규전이니 뭐니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우량주라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했지만 갈 수도 있으나 때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서해 규전이 뭐니 이런 사태 또는 뭐 어떤 유럽의 뭐 그리스 사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장중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병됨으로 인해서 민감하게 변동성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변동성 폭까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응과 순응이란 부분은 비슷한 내용이나 우리가 조금 더 실전 투자에 있어서 고수 또는 실전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려면 대응의 영역은 1차적으로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될 것이고 대응의 영역을 뛰어넘는 순응의 능력까지 갖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의 성공의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대응과 순응의 영역이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다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해주신 내용은요. 주식시장은 예측보다는 온전히 대응하라라는 말씀이셨는데 알고 대응을 해야겠죠. 자, 네 번째, 대응을 뛰어넘는 순응하는 자세까지 갖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응은 큰 사이클을 보고 대응하는 거지만 순응은 디테일한 변동성까지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고요. 네네. 예. 뭐 결정적인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예. 주식시장은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지만은 심리 전술이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주식시장이 어제 캔들이 양봉 패턴을 만들었다고 해서 내일도 양봉의 패턴을 만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존재하지 않죠. 또한 음봉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다음날도 음봉을 만들 것이다. 어제 망치형의 효과를 만들었다고 해서 내일도 망치형의 효과를 만들 것이다. 이러한 어떤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된다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 시장에 대한 어떤 양봉이나 음봉이나 캔들은 어떻게 보면 수급의 전체적인 예술의 표현으로서 작품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은 매매 패턴으로 갈 것이다. 오늘 올랐기 때문에 내일도 똑같은 패턴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추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매도의 타이밍도 놓치지만 반대로 떨어졌을 때 음봉 패턴이 있을 경우는 매수 타이밍도 놓친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 시장은 항상 똑같지 않다. 오늘 상황이 내일도 똑같이 그렇게 둘 거라는 시장이 좋다고 해서 똑같이 둘 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리고 오늘 올랐던 종목이 내일 또한 그 종목이 또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음봉이든 양봉이든 그 시장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변화의 모든 총결적은 심리이며 그 심리입이 모아서 가는 부분이 수급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심리와 수급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과 순응을 잘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내용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요. 주식시장은 대응과 순응의 영역 안에서 매매하자라는 말씀이셨는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짜야 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칫 놓치기 쉬운 투자들의 심리를 구석구석까지 잘 파헤쳐 주셨는데요. 심리 투자를 실천하는 것 못지않게 나의 투자 패턴을 찾고 또 그에 적절한 대응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응과 순응에 대한 총결산의 어떤 이제 내용인 경우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먼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를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말을 표현해서 성격이 급하신 성격의 소유자들이 대체적으로 단기 매매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좀 편안하고 안정된 어떤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은 중장기 매매를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건 100% 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치를 보면은 성격이 급하고 또는 뭔가에 이렇게 열정적이면서도 뭔가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 성격의 소유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장기적 어떤 매매 패턴보다는 단기적인 매매 패턴에 선호하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요. 또한 좀 성격이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민감한 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좀 유수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 무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중장기적 패턴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의 성격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패턴들이 어떤 것인지 단기적인 투자에 맞는지 중기적인 투자에 맞는지를 먼저 알고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가 성격이 느슨하면서 이리도 흥 저리도 흥 그런 성격들이 만약에 단기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거의 실패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성격이 급하고 뭐하고 하시는 분이 중기 투자를 하겠다? 큰 수익이 날까요? 결코 모르겠습니다. 소량의 수익이 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급하신 분이 나는 중기 투자할 거야 라고 뛰어든다고 했을 때에 좋은 결과를 또 내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현재 오늘 이후로부터는 내가 지금 현재 성격이 어떤 성격이며 어떤 성격의 소유를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이제는 조금 더 앞서간 좀 더 내가 나은 성공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투자 패턴이 무엇인지 단기 투자에 맞는지 아니면 중기 투자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좀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시장에 임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성공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먼저 나의 패턴을 살피고 주식 투자에 앞서서 심리를 잘 다스리는 길이야말로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로스님의 심리 투자 비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마련돼 있는데요. 돌발 퀴즈 나갑니다. 문제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은 예측보다는 온전히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응, 2번 반항입니다. 대응을 해야 할까요? 반항을 해야 할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 속에 숨은 투자 비법까지 생생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로스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볼 차례인데요. 현재까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로스님. 네네. 예. 어떤 종목이 있었죠? 예. HTS가 나왔네. 네, STX 엔진을 매수를 하셨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월 14일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건지 뭐 수익이 좀 난 것 같던데요. 얼마나 나셨나요? 제가 그 HTS를 통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HTS가 좀 잠깐 그 인터넷 좀 단절이 돼가지고 나간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엔진을 제가 그 4월 14일자 장중에 그 기술적 바닥권이 확인이 될 겁니다. 21,000원대에 매수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SX 엔진의 그 효과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 업종 대표 그러니까 기업 강화를 위한 지분 매입 같은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제 회계 규준에 대한 도입 여부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인 부분을 나타나면서 자회사에 대한 어떤 수주 소식들이 그 장중에 계속 SX나 SX 그 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이 자사 수주 소식이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권 21,000원대죠. 그 4월 14일 수요일자에 저점 매수를 해드렸고요. 그럼 현재까지 일단 그 7일간 지금 현재 보유한 상태입니다. 7일간 보유한 상태면서 비중은 약 25%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수익은 약 14% 정도의 지금 현재 달성이 이루어지면서 목표가가 28,000원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전 고점을 돌파하고 난 후에 아무래도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단기적인 가파르게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 조정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으나 그 조정이 마무리가 이루어지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홀딩 관점에서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STX 엔진을 매수를 하셨고 갖고 계신 기간은 한 7일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수익률이 한 14% 정도 나고 계신 상황인데요. 추세는 살아있고 그리고 정고점이었던 28,0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홀딩하고 계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소로스님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들어봐야 할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예.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서경 TV와 아주 민감한 이렇게 뭐랄까 절친한 종목들이죠. 사실 소로스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뭐 포스코나 현대모비스, 뭐 STX 엔진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개개인적으로도 수익이 났을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지난번에 제가 1차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1차 아마도 이제 이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교육상 배웠지만 추세적으로 목표가는 뭐 62만 원대까지도 설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추천 나갈 때.
62만 원까지 설정을 했지만 이게 바로 이제 대응의 영역과 수능의 영역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수능의 영역은 이렇게 짧게 먹고 파는 이런 어떤 매매 패턴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아마 포스코는 몇 번 추천을 나가고 매도하고 왔던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바닥권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격대가 52만 원대 다시 재차 바닥권이 들어오면서 어제 오늘 계속적인 그 거래 수급 상태도 호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어느 정도 이제 위축적인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흐름. 최근에 이제 철강가죠. 철강가의 상승의 흐름이 그 열연 가격도 약 17만 원대, 냉연 가격도 18만 원, 후판 가격 8만 원. 대체적으로 열연 가격이나 냉연 가격 같은 경우는 다소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상했던 어떤 철강업계 회사들이 예상했던 그런 부분보다 조금은 낮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지만은 후판 가격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대로 예상했던 가격대가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가격대 인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록 2분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현 시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동향을 봤을 때에 일단 52만 원대의 가격대는 바닥권의 흐름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어려울장을 통해서도 편안하게 물량을 확보하고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종목에 대한 자신보다도 그동안에 잦은 석영TV를 통해서도 잦은 매매를 통해서 대응과 수능을 통해서 매매를 했을 때 보통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약 10에서 12% 정도의 수익을 항상 내고 대응주를 통해서 내고 마감했던 그런 전례를 봤을 때 본다 할지라도 충분히 52만 원대 저점을 통해서 매수를 한다면 당분간에 단기적으로는 아마 제가 목표로 했던 부분은 일단 56만 원을 일단 목표가로 단기 1차입니다.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했고 2차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 상승이 이어졌을 때 62만 원대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손절가는 현재의 가격대에서 51만 원, 약 만 원대 정도 주가 하락세를 보이면 매도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로스님께서 포스코를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52만 3천 원이었는데 월요일쯤에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52만 원 선은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56만 원, 2차 목표가가 60만 원이었는데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매수가는 52만 원 선을 주셨고요. 목표가 56만 원 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0만 원 정도까지도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51만 원을 주셨고 비중은 25% 정도 들고 가신다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코는 이제 향후에 다시 소로스님 모시고 보유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네. 즐거운 수고하십니다. 금요일인데요.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효성인데요. 효성이요. 네. 예, 매수가 비중을 먼저 여쭤볼게요. 85,500원이고요. 예. 15% 정도 되는데. 85,500원에 15%요. 네네. 예.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예. 언제쯤 오를 거며 얼마 정도 오를 건지 한참 기다렸거든요. 예, 언제쯤 매수하셨는데요? 지금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예. 언제쯤 오를 수 있을지,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아보면 좋을지 소로스님께 여쭤볼게요. 네. 예,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포스코는 지금 해주셨고요. 네, 포스코는 이제 포스코도 있거든요. 예, 포스코는 얼마에 사셨는데요? 52만 9천 원이요. 52만 9천 원이요. 네. 예, 좀 전에 포스코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소로스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1차 목표가 56만 원, 2차 목표가 60만 원 주셨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VOD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효성을 8,500원에 15% 갖고 계시다고요. 네네. 예. 예, 말씀을 너무 예쁘시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좀 잘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효성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부분의 변수가 1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그 조성래 회장의 장남이나 차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LA죠. LA나 뭐 샌디에고 같은 데다가 무슨 집을 샀다.
뭐 콘도를 샀다, 화웨이에 뭐 콘도를 샀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안 좋은 측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뭐 세무조사가 들어갔던 부분인데 뭐 회사 측에서는 이 세무조사 부분이 정기적인 관례다, 뭐 4년 만에 한 번씩 있는 정기적인 관례지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 세무조사의 안에 내포된 부분은 이런 어떤 비자금에 대한 조성 이런 여부에 대해서 체킹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실질적으로 부각이 됐죠. 그동안에 주가 하락의 원인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 하락의 연이 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세 이제 그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의 세무조사의 영향과 또는 뭐 1분기 시장 이전에 여러 가지 사실 4분기 2009년도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좋았기 때문에 특별한 게 빠질 만한 이유는 없었어요. 무슨 뭐 하이닉스 인수니 뭐니 이런 얘기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향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런 세무조사로 인해서 다소 좀 그 얘기가 아마 세무조사 건은 6월 정도에 아마 그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조금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만 일단 오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4분기 시장의 연속성, 이게 연속성적으로 크게 부각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전년 1분기 시장에 대비해서 봤을 때에는 일단 매출액이 좀 증가가 됐고요. 한 10% 정도 증가가 되면서 1조 7천억 정도가 일단 오늘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15억 정도 발표가 되면서 43% 영업이익이 좀 감소된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 요인입니다만 일단 단기 순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소 이제 4분기 시장에서 1분기 시장 2009년도 4분기에서 2010년도 1분기 시장까지 좀 실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게 부각이 될 거다. 사실 제가 효성이라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라는 이 부분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끝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종의 회사 측에서 말씀드렸던 관례적인 흐름이라면 특히 또 효성이 그 대통령과의 뭐 사돈지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깊게 파고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충분한 주가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78,000원대가 아마 월요일장에서 지금 현재의 이 1분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다면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78,000원대를 매수의 타이밍으로서 잡아볼 거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1분기 실적이 기대했던 만큼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약 77,000원대에서 78,000원대까지 좀 하방을 좀 열어놓자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5%의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의 물량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더 감해를 해도 될 것 같다. 대형주라는 장점도 있고요. 또 주가의 바닥,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이제 부담감 하나는 일단 세무조사가 6월까지 조금 이어진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수급은 최근에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15% 정도는 더 추가적인 평단가 낮추기 작전으로 물량을 매수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77,000원이나 78,000원대 가격 사이에서의 물량 매수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30% 이상은 늘리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충분한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82,0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를 일단 예상을 하시고요. 82,000원대는 60일과 120일선에 대한 매물, 물량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만약에 추가적으로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88,000원대까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인 82,000원대의 가격대를 좀 살펴보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물량을 좀 털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효성은 오늘 78,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77,000원에서 8,000원 사이 저점 매수 기간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15% 정도는 추가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1차 목표가를 82,000원, 2차 목표가는 이제 88,000원 선까지 주셨는데 앞으로 향후의 주가 흐름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로스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소로스님, 네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 나갑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주식시장은 예측하기보다는 온전히 이것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번 대응, 2번 반항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015-80-1110번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피는 봄이 오면 코스닥 시장이 유독 강세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독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코스닥 중소형 주들이 이제는 하루빨리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를
보면서 대박클럽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